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죠.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열정이 있고 없음이 훨씬 더 중요한 뜻이란 의미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많더라도 열정이 있다면 젊은이 못지않은 에너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씨의 열정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 열정은 엄청나죠. 제 눈빛.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글이글하면 어디서 좀 탄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루 씨의 열정 뭐 뜨겁습니다만 오늘 모실 이분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청년의 에너지로 수술실을 종횡무진하시는 분을 바로 모셨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하루 씨 소개 부탁해요. 위암계의 전설, 수술 건수 12,000건 이상, 해외에서는 닥터몬스터로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 위암 치료의 혁신을 이끌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위암계의 최고 권위자 노성훈 교수입니다.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오무수술법 개발, 위암 치료법의 새 기준을 제시하며 전 세계 위암 수술의 표준을 바꾸었는데요. 내 구역에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현직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는 환자 바라기 노성훈 교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직도 가슴속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노성훈 교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닥터 몬스터로 불리는 위암 권위자 노성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 영상에서도 닥터 몬스터다 이렇게 많은 의사분들이 칭송할 정도로 많은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수술 횟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12,000건. 와,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이제 위암 전공이 아니고 뭐 전체를 다 보는 이런 의사로, 외과 의사로 수술하고 그랬는데 한 2, 3년 있다부터 이제 위암 전공이 됐거든요. 30년 되던 2017년에 제가 1만 예의 위암 환자 위절제술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하면 12,000건 가까운 이런 위암 수술, 위절제술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위암이 많은 나라인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의 수술을 한 사람은 전무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67번 수술을 하신다고요. 이렇게 힘든 수술 스케줄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유 좀 궁금합니다. 지금 6, 7케이스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 또 이 의정 사태 이전에 그전에는 한번 10케이스 이상 이렇게 일주일에 수술했었으니까 네. 지금 6, 7케이스가 뭐 저한테 많은 수술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찾고 제가 필요한 그런 환자분들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의사로서 사명이 위암 수술을 하는 것이 저의 본업이고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수술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뭐 즐거운 일이고 또 기쁘고 또 환자분들한테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항상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수술 스케줄을 보면은 수술계 아이돌 스케줄이라고 할 네.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데요. 닥터몬스터가 체력이 좋아서 붙은 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의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제 체력은 좀 타고난 그런 것이 큰 것 같고요. 전 따로 뭐 헬스클럽에 가서 제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 별로 하질 못했습니다. 왜냐면 뭐 일정이 항상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걷는 거 시간이 날 때 걷는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제가 골프를 배운 게 이제 55살 넘어서 좀 네. 늦게 배웠는데 늦게 배운 뭐 도둑이 뭐 한다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가능한 한 이제 골프장에 가서 뭐 이렇게 맑은 공기 쐬고 운동하는 게 뭐 체력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도 좀 많이 걷는다. 또 저희들이 또 새겨들을 말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또 수술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수술법을 도입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전기소작술. 교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또 개안하셨으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 이제 전기소작기를 이용해서 수술을 한 게 1989년인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는 미세한 혈관에서 피가 나면 그걸 지지는 걸로
미세혈관을 지지는 거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도입하게 된 거는 그 당시에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저한테 수술실 배정이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다른 방들을 이렇게 기웃거리고 그랬거든요. 특히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수술하는 것을 가서 보니까 그 기구를 사용해서 지지는 거예요. 미세혈관을.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럼 저거를 파워를 좀 높여서 좀 큰 혈관도 지지고 또 수술하면서 저걸 가지고 칼 대신 이렇게 커트를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도하게 된 거죠.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생기고 자꾸 이제 기술도 발전이 돼서 그게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소작기를 사용하는 거는 과거에 사용하는 칼이나 가위를 사용했을 때 비해서 출혈을 덜 내죠. 왜냐하면 네. 칼이나 가위를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다 미세한 혈관들이 다 분포가 돼 있는데 그게 잘리게 되면 출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출혈로 인해서 수술 시야도 나쁘고 출혈이 많이 되다 보면 수혈을 해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의학이라는 분야는 이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격과 혁신을 시도하는 것은 또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파격, 혁신을 시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식에서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수술을 하면서 출혈을 덜 내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네. 그러면 수술도 빨라지고 수술 시간도 짧아질 것이다. 수술 시간이 짧다고 하는 거는 마취 시간도 짧게 할 수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환자분의 회복을 빨리 할 수 있겠죠. 수술한 후에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의 회복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운동 회복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가 전기소작기를 사용하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네. 전기 소작기를 네. 처음 사용했을 때 시도하지 않았던 수술법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의심과 우려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기구를 가지고 내 수술한다는 얘기를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제 위에 선생님들 중에 어떤 선생님은 저도 모르게 이제 뒤에 와서 이렇게 보시다가 네. 야,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하셨고 네. 여러분 그분들이 걱정했던 거는 이 전기 소작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아주 고온의 에너지로